네, 토마토 모닝쇼의 최종 투자 전략 시간 오늘장 모닝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 시간은요. 토마토 투자자문의 박준현 운영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 우리 시장 특징이라든지 이슈부터 좀 간략하게 볼까요? 네, 요즘 미국 시장 자체는 혼조 국면이죠. 그렇죠. 오늘 또 미국 시장이 혼조였습니다. 그렇죠. 나스닥 빠지고 다우 상승하고 또 맞아요. 반면에 또 나스닥 시장이 올라갈 때는 또 반대로. 다우라든가 S&P가 빠지고 예. 그러면서 신고가 추세는 유지가 좀 되고 있어요. 약간 완만한 상승 흐름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군요. 크게 뭐 거의 한 달 동안 차트를 보게 되게 되면 네. 거의 뭐 완만한 상승 흐름. 수평보다 조금 위? 네, 그렇죠. 근데 느낌이죠. 국내 증시는 거의 보면 어떻게 보면 아마 4월 중순부터 지금 거의 박스권의 흐름이 전개되거든요. 답답하죠. 2,350포인트를, 3,250포인트 네. 기준에서 코스피를 보면 거의 등락 구간이죠. 어제도 이제 그런 어떤 다시 이제 등락 구간의 박스권의 등락 구간의 연장으로 시장의 흐름이 이제 끝났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국내 증시가 어제까지 또 이제 4일 연속 하락을 했습니다. 지난주 보게 되면 하수목 갑자기 외국인 투자가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집중 배수가 들어오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확 달궈놨다가 맞아요. 다시 어제 있던 시장의 분위기는 다시 원상태로 온 거예요. 올라갔던 만큼 나눠가지고 내려왔더라고요. 네, 그렇죠. 예. 어제 이제 빠진 것 자체가 그런 영향권에 확실하게 진입했다. 그래도 월요일 내지는 지난주까지만 한다 하더라도 다시 고점 돌파 3,300을 돌파하지 않겠는가 그런 그랬었죠. 전망이 있었거든요. 예. 어제 이제 4일 연속 좀 하락을 하면서 특히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이 매수를 했다가 다시 손을 다시 빼고 있는 쪽이거든요. 어제 이제 그 특징이 외국인 투자가들의 현 선물 대규모 매도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어제 뭐 사상 최대 규모의 매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7월 30일 날 거의 최대 규모 매도라고 그랬거든요. 네. 그때 40포인트 빠질 때입니다. 종합주가지수가 3,202까지 내려올 때인데 종가상으로. 네. 그때 외국인 투자가들이 선물 시장에서 1조 한 5천억 정도가 팔고 현물에서 한 6천억 정도 팔았거든요. 네. 2조 한 2조 원 정도 팔았는데 어제는 이제 선물 시장에서 1조 7천억, 그다음에 현물 시장에서 7천억을 팔았으니까 거의 2조 4천억을 팔았어요. 네. 그때보다 3천억 내지는 4천억을 더 판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따지면 당시에 7월 30일 같은 경우는 40포인트 빠졌지만은 그렇죠. 어제 17포인트 빠졌으니까 매도가 크게 확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때보다 지수의 위치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어떻게 보면 외국인 매도 규모에 비해서는 지수 선방. 하락이 예. 크지는 않았다. 일단 그렇게 좀 이완을 뭐 해보고 싶은데요. 그렇군요. 예. 그 결과는 결국은 개인 투자가들이 지수를 방어했다고 좀 봐야 되겠죠. 그렇죠. 왜냐면 외국인 투자가들이 대규모 매도를 할 때, 매수를 할 때 개인 투자가들이 지난주부터 현금을 많이 확보해 놨거든요. 그때 어제 이제 개인 투자가들이 무려 거의 한 1조 한 5천억 정도를 개인 투자가들이 시장에 투입을 했어요. 코스피 시장에서만. 코스닥 시장에서도 기관 외국인 투자가들이 1조 1,000억씩 가까이 매도한 것 자체를 그렇죠. 2,000억 이상, 2,300 정도 개인이 매수하면서 커버. 커버를 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오늘 이유가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왜 봤더니 그렇습니까? 그동안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이 샀던 것들, 개인 투자를 팔았던 것 자체를 어제까지 거의 다 매수를 했더라고요. 매수를 바뀐 거네요, 다 이제. 다시 이제 거의 똔똔 정도. 네. 외국인이 매수했던 것 자체, 매수하면서 개인이 현금화했던 것 자체를 최근에 3일 동안 다 개인 투자가들이 자금을 투입을 했으니까 네. 오늘 오후에는 어디 쪽에 균형이 좀 잡힐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어제 뭐 전체적인 시장의 내부적인 지수가 하락 국면이기 때문에 양 시장의 하락 종목들이 상당히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렇죠.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그래도 특징이 있었던 것 자체는 결국은 바이오 관련 종목들밖에 없었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코로나 백신 임상 백신. 3상에 네. 돌입했다는 것 때문에 뭐 상한가까지 가면서 관련 지분을 갖고 있는 SK 케미칼도 급등을 했고, 그다음에 러시아 백신과 관련된 뭐 이슈 앱지스라든가 뭐 관련 종목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네. 전반적으로 중성 일부 바이오 제약주들이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는 날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다음에 어제 이제 시장의 특징은 특정한 몇몇 종목들 중심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심에 거래대금 자체가 쏠렸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계속 쏠리는 것 같아요. 이러다 대략적으로. 보니까 쉽지가 않거든요. 이게 그렇죠. 최근 들어서 계속 쏠림이 앞서 얘기했다시피 지난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쪽에 맞아요. 외국인 매수와 함께 쏠렸고 이번 주 들어서는 신규 장상 종목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카카오뱅크도 그렇고 그다음에 네. 크래프톤이 어제 상장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제 같은 경우는 보면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거래 대금이 4조 원이 거래됐어요. 그다음에 신규 상장된 크래프톤이 2조 2천억. 그다음에 카카오뱅크가 2조 원. 삼성전자가
1조 6천억. 그러니까 4개 종목이 어제 거래 대금이 거의 10조 원 육박을 합니다. 근데 어제 코스피 거래 대금이 21조 원밖에 안 됐거든요. 그렇죠. 이게 전체 거래 대금의 40% 이상이 4종목에 관심이 쏠리니까 알다시피 요즘 수급 여건 자체가 그렇게 쏙 뭐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냥 특정한 쪽에 쏠리면 다른 것들은 부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외되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게 이런 쏠림 자체가 좀 완화가 좀 돼야지 골고루 그렇죠. 좀 시장이 좀 펼칠 수가 있는 건데 이런 흐름까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시장의 특징 종목들을 좀 보시게 되게 되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앞서 얘기했기 때문에 뭐 SK 바이오사이언스, SK 케미칼 외에 삼성 SDI가 주가가 강세했는데 예. 삼성 SDI가 어제 80만 원을 해보려 했거든요. 최근 들어서 그래도 LG화학이라든가 SK이노베이션은 부진한데 삼성 SDI가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어제 이제 주가가 올랐던 부분 자체는 아무래도 이재용 회장의 가석방 부분 자체가 약간 반영된 게 아닌가. 또 아무래도 기업 분할 이슈에서 자유로운 회사도 삼성 SDI고 유일하게 분할을 안 하니까. 그렇죠. 예. 삼성 SDI가 아직 2차 전적에 상당히 보수적으로 투자 계획을 발표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LG화학이라든가 SK이노베이션은 상당히 공격적으로 투자 발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이것도 이제 총수 구제에 어떤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 이재용 회장 가석방이 나왔으니까 여기 결정이 나지 않을까 그렇죠. 이제. 특히 이제 미국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헝가리 쪽에 추가 투자라든가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겠는가. 일단 2차 전지는 투자를 해야지 주가 가는 거니까. 포인트들이 있었군요. 예, 그런 부분이나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제 이마트가 상승을 했는데 쑥다컴을 지금 IPO를 추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IPO를 하게 되면 10조 원 정도의 기업 가치를 목표로 한다는데 지금 아마 이마트가 시가총액이 아마 3조 원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상당히 IPO를 하게 되게 되면 상당히 효과를 좀 하지 않겠나. 최근에 이마트가 상당히 공격적이죠. 이베이 코리아도 인수했고 스타벅스 코리아도 지분 추가적으로 인수를 좀 하면서 그동안 뭐 유통회사들이 성장성 정체 때문에 평가를 못 받았는데 아무래도 쑥다컴이 IPO를 한다면 쿠팡 효과도 약간의 더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요즘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제 기관 외국 투자가들이 상당히 매수가 10만 주 이상씩 들어왔기 때문에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좋게 보시는군요. 그다음에 한솔 보면 한솔제지, 삼성 엔지니어링, 한솔 케미칼. 어제 보면 대체적으로 보면 삼성그룹과 관련된 주식들이 많이 올랐어요. 삼성전자는 결국은 이재용 회장 가석방 보고 주가 빠졌는데 이게 이런 것들이 이제 간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가석방 효과로 다 종목별로 따로따로 움직이네요. 그렇죠. 한솔제지가 이제 눈에 띄었는데 한솔제지는 그래도 가성 효과보다는 뭐 슬러지 소각 물질 개발 이슈런 것 같은데 개별적인 것도 있었고. 그렇죠. 개별적인 것 같은데 삼성엔지니어링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 분명히 아마 이재용 회장의 가석방의 수혜를 좀 받았던 게 아닌가. 삼성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본래 회사가 해외 쪽에 수주를 많이 받지만 그렇죠. 최근 들어서 국내 쪽에 삼성그룹에 시설 투자와 관련된 평택 라인 투자와 관련된 공사 수주를 많이 하거든요. 약간 성격이 그래서 수주가. 이재용 회장의 가석방이 좀 됐으니까 삼성전자의 P3 공장 쪽 중심으로 한 본격적인 투자와 관련된 삼성 엔지니어링 수혜를 받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또 부분이 어제 반영된 게 아닌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렇군요. 한솔케미칼은 어제 뭐 2차 전지와 관련된 투자 얘기도 나왔지만은 회사도 대표적인 삼성전자가 지금 대형 오일리 쪽에 투자를 지금 머뭇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자도 투자와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진단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엘 패션이 어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코엘 패션이 어제 급등이 나왔던 주식인데 최근에 상당히 거래량이 많이 되는 주식입니다. 회사가 이제 의류회사 쪽인데 본래 회사가 이제 네이 쪽에 언더웨어 쪽인데 언더웨어 자체가 시장이 크지 않다고 하니까 회사 실적은 좋지만은 주가 제대로 평가를 못 받았는데 최근에 로젠테크를 인수했고 어제 또 나온 내용으로 봐서는 미국의 GS 어퍼렐인가요? 미국의 3위권 정도에 해당되는 회사와 골프 의류 쪽과 관련된 스포츠 쪽에 라이센스 계약을 맺었고 근데 이 경우를 봐야 되는 것 자체가 제가 과거에 FNF가 지금 의류 업종에 1위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4년, 5년 전에 그 FNF가 주가가 10,000원대일 때 제가 관심을 가졌던 것 자체가 그 회사가 MLB라는 회사를 런칭을 하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거든요. 이 회사도 미국의 의류회사, 스포츠 의류회사 런칭과 관련된 부분이 이슈와 함께 긍정적으로 왜냐하면 의류회사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 자체가 중요한데 FNF가 영업이익률 20%대 1위고요. 그다음에 이 회사가 2위입니다. 그런 또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신택이 신고가가 좀 나왔고 그다음에 한글과 컴퓨터가 클라우드 사업에 성장성이 반영되면서 주가가 움직였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FNS테크도 오일리 장비 쪽입니다. 이것도 삼성과 관련된 투자와 관련된 부분 쪽. 에서 어제 일부 전반적인 종목들 부진 속에서 일부 종목들이 특징 정보로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장 투자 전략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종목에 대한 얘기가 좀 할 게 좀 많아가지고 바로 들어가 볼게요, 전략.
예, 일단은 뭐 시장 자체는 전체적으로 뭐 혼조권 장세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 자체는 미국의 CPI 발표를 확인해야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내일 옵션 만기거든요. 외국 투자가들이 어제 대규모 선물을 매도했기 때문에 초반에 이것저것 많이 겹쳐있네요. 그렇죠. 어제 선물을 네. 매도했다는 자체는 외국 투자가들 수급의 주체인데 내일까지 주가를 끌어올리지 않을 거란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예,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어제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나왔던 것 자체는 외국인 선물 매매가 중요하니까 선물 매매에 따른 변동성 약간 추가적으로 보니까 7, 8천 정도는 나오면 나올 수가 있겠더라고요. 최근에 매수한 걸 다시 함매를 한다면 다시 매도를 한다면 오늘 이제 시장의 흐름은 어제 이제 미국 시장에서 본다면 원자재 가격들이 전반적으로 다 상승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구리라든가 니켈이라든가 평균 1.5% 정도 중반 정도, 알루미늄도 그렇고. 예. 반면에 또 이 부분 자체가 긍정적인데 원자재 가격 상승 부분 자체가 긍정적인데 또 달러 인덱스가 93 레벨 해외고요. 올라와 버렸어요. 아, 이건 지금 또 그렇죠. 한쪽에서는. 4월달 이후에 최고점입니다. 그럼 이건 외국 수급에 부정적이거든요. 그렇죠. 예. 원자재 가격 상승 부분 자체는 국내 경기 민감지 중심으로 해서 이제 긍정적인 모멘텀이 잡을 수가 있는 건데 외국 네. 수급과 관련된 달러 인덱스가 지금 4월달 이후 최고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건 또 부담이네요. 이게 외국 수급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부분 이런 것들이 혼조 장세라는 거죠. 그래서 등락 구간의 연장이라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3,300포인트 돌파 기대감이 있었지만 다시 주가가 내려와 버렸기 때문에 종합 주가 지수는 3,200과 3,300포인트 내외 박스권 내 등락 구간의 연장이다. 그래서 3,230 아래에서는 매수고 3,280 위에서는 약간 보수적인 관점에서 대응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주도주가 없어요. 주도주가 없는 쪽인데 순환매 장세라고 좀 보셔야 좀 되겠죠. 그래서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순환매 쪽에 코스피 아무래도 오늘은 경기 관련 쪽에 관심 쏠릴 수밖에 그렇겠죠. 없거든요. 네. 미국의 국제금리 상승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가지고 가장 1순위가 철강입니다. 철강 분석입니다. 네. 어제 미국 시장에서 알다시피 철강 잘했어요. 그렇죠. 뉴코아가 10% 가까이 상승하면서 신고가예요. 미국의 철강주도 다 신고가입니다. 거의. 그랬고. 위에서 쓸 때도 마찬가지고 스테이 다이내믹스도. 왜냐면 미국의 철강주들 강세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중국 쪽에 철강 모멘텀 자체가 약세를 보면서 우리나라 시장도 약세지만 근데 우리나라 철강 제품 가격도 강세예요. 근데 지금 경기 관련 종목 중에 실적 피크아웃 이슈에서 그래도 가장 자유론적인 자본이 철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재료 가격은 지금 급락을 했거든요. 철광석 가격이 220불대에서 지금 160불대입니다. 근데 제품 가격은 안 떨어졌어요. 스프레드 마진은 강해요. 근데 대신 어제 뭐 금호석이라든가 오르테키밀카 같은 경우는 금호석이 같은 20만 원 깨졌지 않습니까? 하학업종은 분명히 실적 피크아웃입니다. 예. 3분기, 4분기 갈수록 안 좋아요. 스프레드 제품 가격이 지금 거의 최저치까지 떨어졌거든요. 근데 예. 소재 쪽에서는 철강주 쪽이 가장 유리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산업재 쪽에서는 산업재 쪽에서 조선주도 반등이 좀 나올 수가 있겠지만은 네. 아무래도 가벼운 쪽에 건설이라든가 건설 기계 쪽 미국의 인프라 투자 법안이 상원에 통과됐기 때문에 그렇죠. 건설 기기를 중심으로 한 건자재 쪽에 좀 보셔야 좀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IT가 미국 시장에서 빠졌지만은 다음 주 정도에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나오면 중반 정도의 투자 계획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장비라든가 부품 쪽은 여전히 관심 쪽. 그다음에 관심이 여전히 친환경 쪽입니다. 친환경은 2차 전지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탄소 배출권과 관련된 종목도 좀 괜찮습니다. 지금 최근에 폭염 때문에 뭐 불도 많이 나고 산불도 많이 나면서 산불이 많이 나다 보니까 또 이산화탄소 배출이 급증하다 보니까 탄소 배출권 가격이 최근 한 달 전 대비해서 100% 떴어요. 탄소 배출권과 관련된 종목들이 일부 종목 중소형 종목들 캠트론스라든가 신고가 종목들 많거든요. 후수성이라든가 네. 이쪽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2분기 실적과 관련된 부분도 좀 정리를 해 오셨는데 예. 차트를 보면서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은 2분기 실적 종목을 제가 아무래도 요즘 시장 자체가 대형주는 실적이 안 통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렇죠. 뭐 이번 주에 발표된 중국 관심 실적 호전 종목들 제가 표를 좀 뽑아봤는데요. 아마 이번 주에 중성 종목들이 실적이 다 발표가 되지 않습니까? 아마 그렇죠. 주 후반에 발표가 되겠죠. 목요일, 금요일 날 네. 될 건데 하나 대형주 쪽에서는 뭐 지주회사 하나가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는데 지주회사 할인 요소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지금 PER 3배 되는 수준이니까 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애경유한은 여전히 관심입니다. 실적이 가이던스는 없었지만 작년 전분기 이상 실적이 나오면서 PER이 지금 4배 되는 회사, 이사 친환경 종목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이 그렇죠. 시간을 통해서 예. 한 달 전에 추천해 드렸던 종목인데 최근에 흐름 자체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다음에 현대 BNG 스틸이 어제 실적 서프라이즈하게 나왔어요. 이것도 그렇죠. 이제 니켈 가격이 지금 거의 고점이기 때문에 2분기까지 실적으로 본다 한다면 지금 PR이 4배밖에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오늘 현대 BNG 스틸 관심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뭐 덴티움 어제 실적이 양호하게 나올 것 같더라고요. 이들 관련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아무래도 실적 호전 종목들, 중소형 종목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반영이 좀 되는 거니까 이쪽에 실적 종목들을 앞으로도 좀 올 이후에도 많이 발표가 좀 되니까 체크를 하면서 접근을 하게 되면 제한적인 지수의 등락 국면 쪽에서 종목 쪽에서 분명히 기회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종목 얘기로 넘어가 볼 텐데요. 그 전에 이제 목표가에 도달한 종목이 두 종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7월 30일 날 말씀을 해주셨던 신성 델타테크라는 종목,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8월 4일에 말씀해 주셨던 심텍, 두 종목이 되겠는데요. 이제 목표가와 관련해서 좀 추가적인 뭐 AS 해주신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신성 델타테크는 딱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언급해 드렸던 주식인데 딱 이틀 만에 거의 30%, 40% 정도가 주가가 떠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목표 주가 2만 원 잡아놨는데 지난주 월요일 날이죠. 이번 주 원래 2만 1,000원까지 움직였던 주식인데 뭐 단기간에 급등했지만은 이 종목은 여전히 2차 전지 관련 부품 쪽으로 본다 한다면 주가가 좀 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주가 급등했기 때문에 당분간 등락 구간입니다. 속도 조절 이후에 24,000원 이상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수 접근은 아마 18,000원 초반 정도에 가능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18,000원과 21,000원, 2,500원 정도 사이니까 등락 구간 이후에 아마 한 달 정도 있으면 24,500원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심텍은요? 네, 그다음에 심텍은 그 실적도 좀 발표가 됐는데 실적 예상적이 나왔고요. 이 종목은 DDR5의 대표적인 수혜주라고 그랬으니까 DDR5가 2022 내년도부터 본격적 시장이 된다면 중장기적으로 우상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종목도 단기간에 제가 언급한 이후로 목표 주가를 3만 원 잡아드렸던 건데 지금 32,000원 넘어섰다가 지금 31,000원대거든요. 3만 원대가 지지가 좀 될 것 같고요. 3만 원 5, 6천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중장기적으로 우상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가지 종목 좀 진단을 좀 도와드렸고요. 자, 그럼 오늘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쪽으로 지금 눈여겨보십니까? 오늘 관심은 2차 전지 쪽에서 장비 쪽에서 제가 좀 골라보고 있습니다. 소재 종목들은 많이 좀 올라왔기 때문에 맞아요. 예. 선별적인 상승이 가능했지만은 장비 쪽에서 한 종목을 좀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선 2차 장비 쪽에, 2차 전지 장비 쪽에서 요즘 뭐 반도체 아니면 2차 전지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좀 어떤 매력이 좀 있습니까? 일단은 2차 전지 시장 규모 자체가 알다시피 최근에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어요. 그렇죠. 작년도에 시장 규모가 53조 원인데 지금 뭐 2030년 404조 원 정도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바이든 정부도 2030년도까지 신차의 50%를 전기차로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각국의 정책 속도가 좀 더 빨라지면서 더 시장 자체가 조기에 개화된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국내 네. 같은 경우는 K 배터리 전략에 따라 가지고 배터리 3사 투자 규모 자체가 2030년까지 40조 6천억 정도 투자한다는 쪽이거든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관심 자체는 이제 결국은 배터리 회사냐 소재 쪽이냐 장비 쪽인데 일단 소재가 가장 탑이고요. 근데 소재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장비 쪽으로 봐야 되는 것 자체가 세 번째 부분입니다. EU 쪽에서 최근에 53조 원을 투자해가지고 38개 자체 기가팩토리 공장을 증설한다고 그랬어요. 영국 증설. 그러면 이건 어떠냐? 배터리 회사들한테는 위험 요인입니다. 왜요? LG화학이라든가 삼성 SDI라든가. 얘들 그렇죠. 회사들이 유럽에서 우리나라 최대 배터리 공급처 자체가 유럽하고 미국인데 네. 자체적으로 유럽 내에서 배터리 공장 세우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배터리 회사 LG화학이라든가 SK 이노베이션이 기업 분할 이유도 있지만 불안한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자체 완성차 회사들 배터리 내자. 그렇게 된다면 반면에 어떠냐? 장비라든가 소재 회사들은 상대적으로 수혜예요. 그렇죠. 그렇죠. 특히 장비 회사들 같은 경우는. 그런 건 이런 상관없는 부분들 거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장비 쪽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 그래서 관심은 어디 쪽이냐? 그러면 결국은 가장 국내 쪽에서 투자가 가장 적극적으로 하는 데가 SK 이노베이션입니다. 그렇죠. SK 이노베이션. 그다음에 유럽 쪽에 공격적으로 투자할 거고 중국은 계속적으로 투자할 거고. 그렇다면 국내 쪽에 SK 이노베이션과 유럽 쪽에 투자를 장비 쪽에 투자의 레퍼런스를 갖고 있는 종목이 가장 그렇겠네요. 관심권의 주식이다. 그 종목을 한 종목을 올리도록 할 건데 먼저 2차 전지 관련 또 주요 종목들 좀 보시게 되게 되면 장비회사를 보시게 되게 되면 네. 뭐 주요 종목들 PNT가 있고 그다음에 하나기술이 있고 오닉 P&I, 엠플러스 이노메트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전에 좀 표를 좀 보시게 되게 되면 이게 국내 배터리 생산 능력이 좀 보시게 되죠. 투자 규모 자체가 지금 규모 자체는 LG 이노베이션, 에너지 솔루션이 좀 많지만은 SK 이노베이션이 올해 40기가와트 쪽에서 2025년도에 200기가와트 5배 증가됩니다. LG화학은 약 120% 정도 증가되는데 근데 삼성 SDI는 거의 투자가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렇군요. 이게 가장 국내에서 투자를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수주 잔고 자체도 그러네요. 지금 수주 잔고 자체가 LG 에너지 솔루션이 160조 원 정도.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이 130조 원 정도. 삼성 SDI는 40조 원밖에 안 됩니다. 이게 그 수주를 달성하기 위해서 SK 이노베이션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자, 다시 이제 2차전지 관련 종목들 밸류를 보시게 되게 되면 시가총액이 가장 1위가 이제 6,500원대 PNT고요. 예. PR로 따지면 올해 예상 실적 기준인데 대체적으로 이노메트를 제외하고는 뭐 20배 정도 아래쪽이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아래쪽인데 뭐 예. 2차전지 알다시피 소재 관련 종목들은 PR이 지금 올해 뭐 60배, 70배 정도 되는 수준이고 2023년도 기준에서 30배, 40배 정도 양극재 기준이 되는 거니까. 그거에 비하면 저평가죠. 그래서 장비 회사들은 네. 뭐 그 정도까지 평가를 받지 않겠지만 최소한 내년도 실적 기준에서 뭐 PR 순배 정도까지는 평가를 받아야 되니까 올해 이제 20배면 내년도는
12~13배 정도까지 떨어지거든요. 그런 거 네.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가장 관심 자체는 앞서 얘기했다시피 관심은 M+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PER이 제일 낮습니다. 예. 좀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죠. 일단은 M+는 부분 자체는 가장 자체가 예상한 이제 파우치형 쪽 고립 조립 공정에 형태가. 특화된 회사입니다. 예. 시장 자체가 각형이니 파우치형이니 중요하잖아요. 원형이니. 근데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우리나라 각형에 치우쳐져 있는데 파우치형이 그래도 시장에서 일반화된 쪽으로 좀 가고 있는 쪽인 것 같거든요. 네. 그다음에 주요 고객사가 가장 중요한 자체가 SK 이노베이션이다. 공격적으로 거의 투자하는. SK 이노베이션의 매출 비중이 거의 절대적으로 많다. 그다음에 EU라든가 중국 쪽에 회사가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매출 비중을 보시게 되면 뭐 SK 이노베이션 그다음에 그 중국 유이 쪽이기 때문에 유이. 가장 어떤 설비 확장에 가장 수혜를 받는 회사가 이 회사다. 그래서 향후에도 수주를 네. SK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수주를 받는다는 건 상당히 적극적으로 투자가 되지 않겠는가. 그다음에 회사가 이미 공장 3공장까지 공장 건설이 끝났어요. 현재 회사가 매출액이 한 1,500 정도밖에 안 되는데 3,500 정도까지 매출을 달성할 수 있도록 투자를 해놨기 때문에 수주만 받으면 실적은 바로 성장하지 않겠는가. 작년도 영업이익이 네. 100억 이상 나는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부터 내년도부터 특히 본격적으로 성장하지 않겠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매 전략으로서는 이 종목이 최근에 저점에서 한 7% 정도 8월달 정도 좀 올라온 주식이거든요. 주가 자체는 거의 뭐 바닥권인 것 같습니다. 예. 목표 주가는 최근에 고점이 올해 2월달에 고점이 17,800원대 정도 되는 거거든요. 목표 주가 2만 원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손절 가격은 14,500원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박준현 운용력의 종목 바로 M+가 되겠습니다. 이 같은 2차 전지 장비 종목 중에서는 가장 저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그런 매력 속에서 여러 가지 특징들을 좀 짚어주셨는데요. 우선 가격 전략으로는 매수 가격이 15,900원을 전후해서 사시면 될 것 같고 목표 가격 2만 원, 손절 가격 14,500원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운용력님께서는 오늘 오후 4시에 또 공개 방송이 예정되어 있는데 어떤 주제인가요? 네, 요즘 시장 자체가 종목별 대응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이제 종목, 지수보다. 중성 종목들 중심의 장세거든요. 하반기에서 제가 보기엔 그렇게 전개될 것 같아요. 이제 수비효과로 본다. 네. 그래서 주제가 작지만 강한 종목, 강소 기업에 투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장 끝나고 공개 방송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에서 또 투자의 하반기에 대한 투자 힌트도 얻어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후 4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토마토 투자자문 박준현 운용력과 함께한 오늘장 모닝이었습니다.